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잔소리, 설교, 웅변, 가르침, 연설, 발표, 담화, 선언, 타이름, 논설, 훈시, 토론, 훈계 등 이 밖에도 많은 소통의 공통된 이름과 목표를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설득이겠지요. 설득은 단순히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 나의 입장을 공감시키는 것을 넘어서 나와 아군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크고 작은 대화의 목적 자체도 사실상 그 소통의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설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담소부터 다수의 사람 앞에서 준비된 연설에 이르기까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남보다 쉽게 이익과 재화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남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론의 핵심은 설득을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즉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토스는 설득하는 이의 신뢰성과 도덕적 성품 그리고 권위를 기반으로 한 설득입니다. 청중이 화자를 신뢰하고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권위 있는 인물이라고 여길 때 설득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화자의 성격과 신뢰도가 메시지 전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에토스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바로 양치기 소년 이야기인데요. 양치기 소년이 계속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그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로 인한 소년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계속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소년은 마을 사람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득의 세 요소 중 에토스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하는 말과 비전문가가 하는 말이 다르고 권위자가 하는 말과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권위자의 말이나 행동을 빌려와서 우리의 부족한 에토스를 확보하곤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빌려온 것처럼 말이지요. 둘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감정을 통한 설득입니다. 화자는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동정, 분노, 기쁨 등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설득 효과를 얻는 것이지요. 파토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갓난 아기입니다. 아기들은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울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울음은 그 부모를 당장 움직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파토스의 힘을 가진 설득력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라면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즐겁다면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곤 하지요. 우리는 정보를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감정에 공감하는 행위는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 영상에는 파토스의 요소가 없지만 마지막에 살짝 등장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와 이성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득입니다. 논리적인 주장, 증거, 통계, 사례 등을 사용하여 청중의 이성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로고스의 중요성이 가장 큰 곳은 법원일 것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자리에서도 물론 에토스와 파토스가 작용하지만 결국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로고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득은 기본적인 논리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설득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에토스 신뢰와 권위, 파토스 감정, 로고스 논리.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설거지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설거지 좀 해줘 라고 말한다면 본전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장을 구성해 봅시다. 여보, 오늘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당신이 내 대신 설거지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일 다른 집안일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할게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줘서 고마워요. 응, 안 돼.